안녕하세요. 삿갓 영화뷰입니다. 오늘은 베테랑 2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테랑 2 정의의 판단 1장 마이너스 새로운 사건의 시작. 서울 한복판의 경찰서. 서도철은 업무 중에 대화를 나누고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네엔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로 이야기하는 소리, 사건 파일들이 어지럽게 있었습니다. 베테랑 사건 이후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날 서도철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 형사님, 서도철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선택할 것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JS그룹의 부회장이 전국적인 조직과 결탁하여 규모 있는 자금 세탁과 온갖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철의 임팩트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고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제 유명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서 설명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도철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직의 역할과 연결된 조직에 관심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2장 마이너스 추적의 시작. 며칠 후 도철은 고발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고발하는 것은 신비의 도철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 JS그룹의 비밀 장부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이며 집단적으로, 심지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가득 차 있었다. 도철은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살펴봅니다. 목록에 숫자와 포함되어 있고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고 원희열과 비자금으로 흐른 손잡이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JS그룹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얄로 돈을 모으고 있고 돈의 작은 것을 따라가면 사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도철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소속이 아닌 소속과 조직 범죄자, 그리고 주체가 샤민 악의 골이었습니다. 도철은 자신의 모임에 파티로 사건을 파헤칠 준비를 했습니다. 3장 마이너스 위험의 그림자. 도철과 그의 팀은 사건의 증거를 벽화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그들은 활동적인 파고들만큼 JS그룹의 부회장 서서히 도철의 존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 비자금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의 손길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쉽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철의 사무실에 부회장 하수인이 찾았습니다. 그는 터보 가방을 개방적인 거액의 돈이 재즈를 내밀며 말했다. 서 형사님, 이 정도 이 사건에서 손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도철은 하수인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게 이런 돈으로 장난질하지 마. 뇌물이 통할 것 같아 오판한 것 같아요. 하수인은 씩 웃으며 도철에게 마지막 경고를 알리고 활동합니다. 그 이후로 도철의 가족과 동료들이 연이어 경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거나 받을 수 있는 통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철은 굴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4장 마이너스 작전. 도철과 그는 수사를 위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JS그룹의 핵심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비밀 장부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원의 자금을 풀고 이를 통해 부회장 활동 조직과 거래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작업은 위험천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철의 가위들은 변장을 하고 본사에 잠입해 자료를 훔쳐내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게이지들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시간의 사투 참가자, 도철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다. 도철과 가위들은 보안 장소에서 클래스를 확인하며 부회장 인형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보여 금을 숨기고 이를 통해 조직 폭력배와 정치적 권을 조종합니다. 5장 마이너스 마지막 참여. 모든 준비를 협력하는 도철과 그의 팀은 부회장 모임을 주재하는 JS그룹의 한 광장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엔 부회장과 조직이 폭력배 두목이 함께 있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도철은 직접 부회장을 받기 위해 건물을 들어야 하고 부회장과 눈이 맞았습니다. 서 형사, 여기까지 온 건배할 만해요. 하지만 옆길로 내가 것 같나요? 부회장 비웃으며 말했지만 도철은 도망지 않았다. 내 돈과 권력이 더 이상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도철은 단호.
긴박한 결투가 있고 건물 안은 아수라장이 있었습니다. 도철과 그의 분리는 파티션의 위치에서 폭력 배들과 싸움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도철은 부회장을 묶어서 한치의 남은 인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랐습니다. 마침내 부회장 도철에게 제압당했고 경찰차에 태워져라고 믿었습니다. 6장- 정의의 승리. 사건이 발생한 후 JS그룹의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일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한 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도철은 사건의 기관에서 받아 적은 자들과 함께 이번 수사를 반격합니다. 도철의 노고와 레즈비언들의 힘에 의해서는 유일하게 별개의 인물이고 부회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도철은 승리의 기쁨보다 정의를 위해 다시 한 전투를 벌이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서도철의 정의의 길은 아직 끝이었습니다. 의상 베테랑 2의 줄거리 요약이었는데요.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주신다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제의 발표용.